자, 오늘 증시 토크는 냉정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소위 국민주라고 불렸던 2년 전, 3년 전에 그 뜨거웠던 종목들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이 상당하게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하면요. 삼성전자 언제 샀는데 물려 있어요. 혹은 카카오 샀는데 물려 있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식시장에 들어온 소위 주린이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보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면서요. 냉정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위 국민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에 묶여있다 하신다면요.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주에 관한 부분, 이 원래 국민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공기업을 이제 민영하면서 이제 공모했던 그 주식들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관용적으로 국민들이 사랑한 종목,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셨던 종목들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있을 거고요. 카카오도 있을 거고, 네이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등등등 현대차도 있을 거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 통계들을 분석하다 보면요.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국민주에 물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연초부터 해서요, 작년 연말까지 주식시장에 들어온 신규 동학개미의 수는 8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탁원에서 매년 봄에 발표하는 12월 결산법인의 실질 주주 현황, 그 통계를 보면은 2020년 연초, 그러니까 2019년 연말 이후 2022년 말까지 3년 동안 800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2020년 연초부터 해서 2022년 연말까지 삼성전자에만 소액 주주수 증가가 500만에 이릅니다. 신규 동학개미 중에 60% 이상이 삼성전자에 들어갔고, 그 외에도 카카오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100만 가까이 증가했을 거고요. 네이버도 만만치 않죠. 현대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종목들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들어갔죠.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올해만 3번이나 지금 현재 대장주에 묶여있는, 국민주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좀 풀려야지만, 그 정도로 시세가 올라야지만 증시 온기가 넓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감할 수 있게 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재밌는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디 있지? 요겁니다. 자, 머니투데이의 뉴스 기사인데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나도 탈출하고 싶다. 32만 개미 쓸어 담은 국민주 아직 반토막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뉴스를 직접 봐주세요. 그 자료 뉴스를 보시면요. 엠모 증권사 계좌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위 국민주로 불렸던 10개 종목들, 10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가, 그리고 손실금액, 그리고 손실률, 이런 이제 통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 자료들, 삼성전자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등등등 있습니다. 그 10개 종목을 제가
쭉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고, 역산을 해봤어요. 전체 그 10종목의 손실금이 얼마일까? 계산을 해봤더니요. 2조 원. 이게 엠모 증권사에서만 2조 원입니다. 손실금이. 다른 증권사까지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매수 원금 요것을 역산해서 추정해 봤더니요. 13조 원이더라고요. 이게 엠모 증권사에서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기관 자금도 있을 수 있겠죠. 등등.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금들 중 상당 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일 것이란 점, 그리고 이 자금들은 이 손실금의 매수 원금은 엠모 증권사에서만의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로 따지면 이보다는 이제 몇 배 더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 중에 상당수, 대략 추정하기에 수십조 원의 자금, 수십조 원의 자금이 소위 국민주에 묶여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본능. 아이고, 글씨가 오늘 이상하게 잘 안 써진데, 본능이 있죠. 자, 무슨 본능이냐? 나는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판다. 나는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판다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손실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들고 가요. 운이 좋아서 플러스 전환하고, 대박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라고 불렸던 요 뉴스 기사에 나오는 10여 개 종목들도, 물론, 이제 플러스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손해본 상태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자금을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어떠한 전략 또는 연구에서 발굴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본 종목이 있다 그러면 못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요게 굴레가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계속 그 종목만 보게 되거든요. 분명 옆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전략,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손실난 그 종목만 계속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다 겪어봤으니까. 잘 압니다. 그 막. 자, 사반세기 전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 저 노골적으로 겪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요. 코스닥 지수의 1999년부터 해서 2008년 초, 이거 10년 가까운 기간이죠? 코스닥 지수 흐름인데 제가 IT 버블 당시 처음에는 재미를 봤다가 IT 버블 최정점에서 이거 거의 사반세기 전 일이에요. 진짜 오래됐네요. 엄청 삽니다. 그리고는 2000년 IT 버블을 그냥 노골적으로 맨몸으로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상의 그림은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라는 얘기는 한편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매우 심각한 하락이 발생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0년에 10분의 1 토막 경험합니다. 2000년에. 그때 아찔해요. 물론 지금의 국민주가 그렇게 심각한 하락이란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제가 그 종목, 버블의 정점에 있던 그 종목만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그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와요. 아싸, 야, 이 반등 엄청나, 이제 가는 거야 라고 기대를 하지만 또 떨어지죠. 또 그러다 반등 나면 아싸, 기대해 하지만 또 떨어지고 이러다가 10분의 1 토막 났던 겁니다. 그때 당시 4반세기 전에요. 자, 그런데 2000년 말에
2000년 말, 2001년 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IT 버블이 붕괴되고 그 버블의 정점에 있는 종목만 빠진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빠졌어요. 그런데 버블의 정점에 있던 그 못난이 땡땡 종목은 심각한 하락이었죠.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주변을 쫙 둘러봤더니, 예, 그 종목, 못난이 땡땡 종목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종목들이 더 헐값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 던져져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버블의 정점에 있던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걸까? 부귀영화 누리려고 한 거긴 하지만 갈아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해 연말에 다른 종목, 그러니까 2000년 연말, 2001년 초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진짜 겁도 없었죠. 예, 포트폴리오 나름 꾸려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예, 그때 이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포트폴리오, 꾸린 다음에, 그 이후,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린 못난이 그 종목 있잖아요. 못난이 땡땡 종목은 상장 폐지됩니다. 제가 코스닥 지수로 여기 차트를 보여드린 게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되었다 보니 차트를 어디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억지로 찾으면 그릴 수는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너무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종목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 계속 소가리를 하고 오히려 1년 가을에서 요 구 하나하나 그 이후부터 해서 2002년 봄까지 있었던 강세장 누리지 못했을 거고요. 2003년에서 2007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가 그리워하는 그 시장이죠. 그 시장을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새로운 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아오신 우리 증시토크 애청자 분이시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고생하면서 국민주를 보유했을 수도 있죠. 어떤 투자자분은.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 못난이 국민주를 내가, 어떤 그 유행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사라고 하니까 샀어. 뭔가, 유행에 쏠려서 산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내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었어.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후보 종목 쫙 뽑아놨어. 그런데 이 국민주라고 불렸던 그 지금 현재 못난이 그 종목 때문에 얘가 플러스 돼야지.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데 얘가 마이너스여서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서 여러분들의 전략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하신다면요. 냉정하게 옛날 부대는 버리시고요. 새 부대, 여러분들의 새로운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다시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굴레에서 벗어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손실이 발생한 국민주만 매일 바라보고 있어봐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종목 중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 선택의 영역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택의 영역. 이거 러펀드 이성수가 증시토크에서 국민주 다 팔고 새로운 거 사라고 했다. 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왜냐? 팔고 난 다음에 쫙쫙 올라간다.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될 영역이에요. 제가 2000년
IT 버블 깨지고 2001년 초에 포트폴리오 재편했다고 그랬잖아요. 버블이 깨진 그 못난이 땡땡 종목 버리고 났더니 그리고 몇 배가 올랐어요. 어휴, 배 아팠죠.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판을 만든 후에는 예, 냉정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4반세기죠. 진짜 오래됐네요. 예, 그때 깨달은 투자의 예, 진실입니다.